아모레퍼시픽 인사팀입니다. 수시 모집을 한 거죠. 너무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잘 맞았던 게 학교 통지를 탁 인상에 남아야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그중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교육팀에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에스티로더에서 그때 딱 전화가 와가지고 에스티로더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롯데면세점에 지원을 나가서 막 힘차게 일을 하고 있다가 직원 휴게실에서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때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인사팀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면접 볼 때 제가 포트폴리오를 엄청 많이 준비를 해갔었어요. 그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면접 볼 때도 인상이 깊었고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온 사람이 처음이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번에는 아티스트긴 아티스트인데 현장에서 이런 아티스트가 아니라 교육팀에서 교육을 할 아티스트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럼 뭐예요? 면접 보시고 저 또 안 뽑으실 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왜냐면 나 일할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나도 뭔가 좀 배운 거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번에는 서류랑 실기 테스트는 전 2번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실무진 면접만 보고 거기서 오케이 하면 입사하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디서 면접을 보든 인상에 남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인상에 남기려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꼭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렇게 돌아서 기회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죠. 근데 되게 이 기회가 저한테 너무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수가 되고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떻게 왜 아티스트가 됐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그래서 저는 브랜드 아티스트를 선택을 했던 건데 조금 더 내 꿈이랑 가까워지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을 조금 잘 준비를 해갔어요. 이제 실무진 면접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저의 첫 팀장님과 그때 아티스트로 계셨던 2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2분이 무슨 일을 했냐, 어디 일을 했냐, 뭐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질문할 거 있냐 그래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트레이닝 업무를 하게 되냐, 누구를 교육하냐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진짜 이 일을 금방 들어와서 할 사람처럼. 그래서 그 팀장님이 하셨던 얘기가 우리가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고 왜냐면 그렇게 질문이 많다는 건 이 업무와 이 회사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 그만큼 공부하고 알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거거든요. 알아야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 꼭 물어볼 거예요. 질문 있냐? 마지막에 했을 때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브랜드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다가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내가 일할 수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후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팀장님이 하셨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 부분 때문에 저를 뽑으셨다고 하기도 했어요. 메이크업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였고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걸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런던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인종차별 이건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종차별을 당해서 되게 아티스트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스크래치 나는 상황이 있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 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열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나만 찾았다라는 이런 스토리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되게 또 때마침 잘 맞았던 게 저 전에 있었던 분이 약간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고 근데 이것도 되게 얘기가 많은데 약간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딱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무튼 그렇게 면접은 끝났죠. 한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인사팀 연락처로 연락을 했어요. 나중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으면서 또 이렇게 연락을 안 주고 사람 시간을 좀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그 인사팀 분이 일이 생기셔서 갑자기 휴가 중이셔가지고 굉장히 죄송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날 휴가 중이셨는데 팀장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학교 통지를 딱 받았죠. 그래서 2014년 12월 1일자고 11월까지 SG로더에서 근무를 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 지금 있는 회사로, 그때는 저희 회사가 시그니처 청계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용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거길로 출근을 했죠.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회사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출근을 했을 때 비가 막 엄청 오고 막 안개가 끼고 막 먹구름이 있고 막 이랬던 날씨였는데 그래서 제가 옷이 막 다 젖어가지고 막 갔었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렇게 어두운 구름도 있고 먹구름도 있지만 이게 싹 개면 맑은 하늘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그럴 거니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비유법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감성적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교육팀에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면접 썰이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에 보여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루밍에서 끝나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제 전문 아티스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루밍을 정말 깔끔하게 그 회사에 맞춰서 해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실기 테스트를 보실 때 그 회사가 원하는, 회사가 추구하는 메이크업 룩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메이크업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돼요. 네,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누굴 만나던 어디 가던 어떤 회사에 가던 태도를 좋게 하셔야 그게 나중에 나에게 돌아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걔 별로야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게. 왜냐면 그거 아시죠? 테스트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이분이 입사를 할 때 레퍼런스 체크를 해요. 화장품 업계는 되게 작잖아요.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걔 문제 일으켜서 회사 나가는 거야. 만약 이런 일, 걔 맨날 지각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기회가 그냥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한테 나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태도를 정말 누구를 만나던 예의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면접 썰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뭐 연봉이나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 한번 해볼까 봐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